안녕하세요. 부평구의회 의정알림이 박진입니다. 부평구는 다양한 현안들 속에서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인천의 중심 도시인데요. 부평구의회도 현안을 함께 풀어가며 부평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부평구의회의 2019년을 정리해봤는데요. 주요 활동 함께 만나보시죠. 구성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임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부평구의회는 227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9년도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특별히 올해 첫 회기에서는 민선 7기 원년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엿볼 수 있는 집행부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부평구의회는 구민의 파수꾼으로서 지난 사업들의 성과와 과제를 책임있게 살폈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조례제정을 통한 입법활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예산 심사와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점도 빠질 수 없는데요. 부평구의회도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228회 임시회와 231회 임시회, 233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의 경우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의 조기 추경에 따라 주요 현안 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위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74% 증가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 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부평구의회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공정성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과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보여주는 행정사무감사도 올 한 해 주요 의정활동으로 펼쳐졌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만나보시죠. 부평구의회는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한 활발한 질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22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에서는 군부대 재배치 업무 협약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삼산동 특권 문제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부평구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갈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부지 체육문화시설과 복합편의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갈산도서관의 신축 이전을 통한 주민복합공간의 확대 운영안도 제기됐습니다. 부평에 존재하는 근대문화유산과 근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인프라 구축 마련, 상가의 철거가 예정돼 있는 동암역 지하보도의 문화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보육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서비스질 향상안 촉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 구정질문에서는 주차장 건립 등 부평동 서부동 놀이공원 활용 방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도 제안했습니다. 2015년 이전 기계식 주차장 노후 대책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현안도 다뤄졌는데요. 의회는 합리적이고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관내 유해물질 발생업체 파악 여부와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한편 제1113 공병단 이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성을 확인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십정시장 및 십정동 일대에 향후 3, 4년간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 반려동물 천만시대 부평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대처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231회 임시회 기간에도 구정질문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부평구 다목적 체육관 운영 재위탁과 관련해 불법 계약의 시정에 대한 입장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음악도시 부평의 현안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음악 창작소 유치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부평구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확대도 논의됐는데요. 다문화 수용성 인식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관련해 보훈회관 건설비와 시설관리공단 이전비 등 비용 부담 금액이 부풀려진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학부모를 위한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을 위해 장애전담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복지 현안에 대한 관심도 높았는데요. 부평구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구립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부평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도 제안했습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년기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강조됐는데요. 실버합창단 수요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비좁은 상담실 공간 문제점도 지적됐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서는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 결과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부평 이음카드 발행을 통한 지역화폐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마련도 논의됐습니다. 학교 주변 흡연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주변의 안전사각지대의 일탈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부평역 앞 자전거 거치대 증설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묶어놓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촉구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11번가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의회는 관내공원 공중화장실에 남성용 소변기 칸막이가 미설치돼 불편을 겪고 있다며 칸막이 설치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평구의회는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부평진흥상가 이동통로인 가림막 설치 건도 논의됐는데요.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23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회는 9일간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집행 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이 적합하게 추진됐는지 검토하며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복지위 소관 부서 총 82건, 도시환경위 소관 부서 총 62건 등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 요구와 건의에 나섰습니다. 부평구의회는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 민의를 수렴하고 현장 행정을 통해 구민 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석구석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 열정의 현장도 함께 가보실까요? 행정복지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요.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현황과 센터 운영 사안 등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부평에는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는 부평 어울림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은 복지를 담당하는 6개 기관이 입주해 저마다의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며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부평 어울림센터를 방문해 입주기관들의 사업을 검토하며 앞으로도 부평구의 제2청사로서의 역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인 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방문했는데요. 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고민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등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함께 나누며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새 단장을 마친 부평 굴포놀이 기후변화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부평 굴포놀이 기후변화 체험관은 다양하고 생생한 체험을 통해 기후와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회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의회는 체험관 방문객의 만족도 등 전반적인 사안들을 관심 있게 검토했습니다. 부평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넘었는데요. 첨단 기술과 지식의 융복합 혁신 환경을 갖춘 부평 테크시티 준공으로 기업 활동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부평 테크시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검토하며 부평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부평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를 직접 방문해 기업의 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부평구의 종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을 선포합니다. (233회) 정례회 폐회와 함께 2019년 한 해를 바쁘게 달려온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은 공식적인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이루시고 마무리 잘 하셔서 다가오는 2020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초석으로 삼길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려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8대 전반기 의원 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입니다. 다문화 가족, 고독사,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조례와 범죄 예방, 지역 치안, 다중시설 등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여 안전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발 더 다가가는 부평구 의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8대 부평구 의회는 지금보다 더 구민과 늘 소통하는 열린 의회, 상호 협력하는 민주적인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뛰고 경청하며 민의를 대변해온 부평구의회에 2019년도 의정활동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부평구의회는 새해에도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부평구민의 행복하고 희망찬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평구의회 의정알림이는 다음 시간에도 의회와 구민이 소통하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